안녕하세요. 팀 에베레스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먼저 목차는 팀 소개, 기술 스택 소개, 사업 개요, 메인 서비스, 부가 서비스, 질의응답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저희 조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론트엔드는 영호님, 승원님, 형호님이 맡아주셨고 백엔드는 저와 나연님, 서연님, 난영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저희 조가 사용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js, 피그마, 타입스크립트, 스타일드 컴포넌트 등의 기술을 사용하였고 백엔드 쪽에는 자바, 스프링 부트, 그래들, 레스트, MySQL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배포의 경우 AWS를 사용했으며 AWS의 EC2, 라우트 53, RDS 등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팀의 큰 목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길거리 만들기, 재활용 활성화, 환경 관련 커뮤니티 형성입니다. 따라서 구현한 주요 기능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변 쓰레기통 탐색 기능입니다. 사용자를 기준으로 10km 이내의 쓰레기통을 지도에 표시해주며 가까운 거리 순으로 쓰레기통을 정렬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통 정보 조회 기능입니다.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여주고 쓰레기통을 사용한 사용자가 좋아요와 싫어요 버튼을 통해서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맵과 연동하여 찾아가는 길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게시판 기능입니다. 일반 게시판, 플러그인 게시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파트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개발자 백서연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의 경우 메인 페이지며 이 페이지는 원스크롤링 기법을 이용하여 쉽게 이용자분이 저희 사업의 핵심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의 메인 슬로건과 함께 쓰레기 없는 길거리를 위해 빈파인더를 이용해 가까운 쓰레기통을 찾아보실 수 있는 소개글을 담았으며 다음은 3가지 주요 기능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크게 쓰레기통 위치 찾기, 게시판, How to Recycle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담았으며 해당 그림의 아래 뷰 디테일을 클릭하여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에베레스트 멤버 구성 관련 정보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각 팀원들의 깃허브로 이동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3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될 이메일,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회원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의 형식이 맞지 않거나 비밀번호 조합 기준이 맞는다면 회원 가입을 진행할 수 없게 표현하였으며 이미 회원일 경우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구성하셨습니다. 정상적인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뒤 바로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게 된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로그인 페이지는 방금 생성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면 바로 저희의 핵심 기능인 지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에 지도 맵 페이지의 경우 백엔드인 저 그리고 프론트엔드인 승원님과 진행하였습니다. 승원님의 자세한 기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최승원입니다. 이번에 구현한 맵 페이지에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카카오 API를 사용하여 실제 지도를 받아오고 이를 웹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받아오는 지도 위에 사용자는 위치를 나타내는 마커를 추가합니다. 사용자는 경도와 위도를 지오로케이션 API를 통해 얻어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에 있는 지도상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서울시 공공 쓰레기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쓰레기통 위치를 받아옵니다.
이러한 쓰레기통 데이터는 해당 쓰레기통이 재활용 쓰레기통인지 일반 쓰레기통인지 구분하여 마커를 다르게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지도상의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쓰레기통 마커는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 필터링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만 표시되어 정보의 집중화를 도모합니다. 쓰레기통의 위치와 사용자의 위치 사이의 거리 계산에는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 공식은 지구 공유를 고려하지 않고 평면적인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은 범위에서의 거리의 계산에 적합합니다. 넷째로, 쓰레기통 마커를 클릭하면 모달창이 생성됩니다. 잠시만요. 모달창 안에는 해당 쓰레기통의 거리 정보, 길찾기 기능, 좋아요 및 싫어요 버튼이 제공됩니다. 거리 정보는 카카오 API를 활용하여 해당 쓰레기통의 위치에 대한 거리 정보를 표시합니다. 길찾기 기능은 카카오 API를 통해 제공되며 사용자는 클릭 한 번으로 해당 쓰레기통까지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및 싫어요 기능은 로그인된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며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달창 외부를 클릭하면 모달창을 달을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리스트는 사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사용하여 연산된 쓰레기통의 거리와 해당 쓰레기통의 이름을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쓰레기통을 리스트로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맵 페이지는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가까운 쓰레기통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드는 업사이클, 제로 웨이스트 등의 다양한 환경 관련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로그인한 회원의 한정에서 게시글 열람 및 작성을 할 수 있고 댓글과 추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빔파인더 사용자들 중 환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 관련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게시판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통 위치를 알고 싶어 어플을 사용하는 유저들도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접하게 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플로깅 게시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로깅이란 쓰레기를 주우면서 산책을 하는 환경운동입니다. 플로깅을 한 뒤에는 반드시 주운 쓰레기를 버려야 할 곳을 찾아야 할 테니 쓰레기통의 위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위치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아가 플로깅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플로깅 게시판은 쓰레기통 위치를 중심으로 함께 플로깅 멤버를 모집하거나 플로깅 루트 공유를 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이곳에서는 플로깅 모임글을 작성하고 참가 여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유 게시판과 비슷한 기능의 게시판으로 구현을 해두었지만 추후 위치 첨부 기능과 참가 멤버 확인 기능 등 멤버 모집을 위한 서비스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로그인한 사용자의 마이페이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를 클릭해 이동하면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닉네임, 회원가입으로 등록 구매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필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하고 싶은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회원 탈퇴를 할 수도 있고 수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게시글, 내가 작성한 댓글을 각각 해보면 내가 작성한 게시판의 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이페이지 관리로 사용자의 작성한 글의 수정, 삭제, 확인이 용이해집니다. 저희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글이 적힌 About Us입니다. 빈파인더의 슬로건과 프로젝트 개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발자들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 않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으며 쓰레기통 위치 조회, 여러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친환경과 도심 쓰레기를 큰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ow to Recycle 페이지에 가보면 재활용 쓰레기 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에베레스트의 백엔드 팀원 김나연입니다. 저는 플러그인 게시판의 도메인 개발을 맡았습니다. 객체지향적 설계를 위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부분에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특성상 회원 한 명의 활동에 작성글, 댓글 등의 많은 정보가 연관되어 있어 매핑이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JPA 스프링 부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JPA는 SQL문 대신 메서드로 DB를 조작할 수 있어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과 매핑 정보가 클래스로 명시되어 있어 유지보수 및 리팩토링에 유의하다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연관관계에 매핑을 해준다는 특성이 매핑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이어져 매핑이 잘못된 경우에 에러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아쉬웠던 점은 프로젝트 초기에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시작했었는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잦은 수정을 거친 데이터베이스가 이 매핑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에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어 처음 구상했던 기능들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의 중요성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엔드 팀원 이난영입니다. 저는 멤버 도메인 개발과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맡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보안,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스프링 시큐리티와 JWT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서 인증된 사용자의 자격증명을 위한 JWT 토큰의 생성부터 발급,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클래스들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한 토큰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처리 필터 설정을 추가하여 적절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도메인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들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알고 각 보안 관련 역할을 하는 클래스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멤버 도메인 개발 과정에서 인과된 클라이언트에게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응답 헤더에 없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set exposed 헤더 설정을 통해 보내줄 헤더에 대해서도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원 정보는 개인 신상 정보로 보안이 중요한 만큼 비밀번호와 같이 중요한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암호화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오워스2를 이용한 소셜 로그인 구현과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와 같은 사용자 친화 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개발자 백서연입니다. 저는 지도 부분과 투표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서버 배포 등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와 투표의 경우 앞서 나연님이 설명해드린 방식으로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는데요. 그 이유와 장점, 그리고 각 서비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이러한 스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AWS의 EC2, Route 53, Certificate Manager, 그리고 RDS의 MySQL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EC2를 사용한 이유는 프로젝트의 서버를 호스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C2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필요한 용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적합하였고, EC2 인스턴스가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Route 53를 사용한 이유는 카카오맵 API를 이용하기 위해 HTTPS를 연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Route 53는 도메인 구입과 EC2 서버와의 연결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HTTPS를 위한 인증서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설티 매니저를 사용하여 SSL 인증서를 받고 이를 53에 연결함으로써 안전한 통신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RDS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는 DB를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RDS는 My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RDS를 통해 쓰레기통 위치 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회하고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툴을 다루면서 아쉬웠던 점은 AWS를 처음 다뤄보아 정적 파일 호스팅인 S3 버킷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EC2 서버에 클라이언트 및 서버 파일을 구분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는 점이 아쉬웠으나 로드 밸런싱을 다뤄보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해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팀의 원영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기술 스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라우터와 스타트를 사용해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해 페이지를 라우팅하였고 또한 프레이트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해 파일먼트의 글로벌 스타일을 설정했습니다. 커뮤니티 기능 구현을 위해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했습니다. 게시글 수정 시 현재 보고 있는 게시글의 데이터를 게시글 수정 페이지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리액트 라우터의 유즈 내비게이트 사용해 스테이트로 데이터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전체 목록 페이지 네이션 구현 시 현재 페이지를 API 요청에 쿼리 파라미터로 넣기 위해 리액트 라우터의 유즈 서치 파람스 훅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페이지의 상태값을 쿼리 파라미터로 변경하고 API 요청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를 확인하기 위해 리덕스 툴킷의 유즈 셀렉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만이 게시글에 접근할 수 있고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자만이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수정 및 편집 기능은 시간상 구현할 수가 없어서 다이스웨어의 API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아이디별로 임의의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였습니다. 커뮤니티 기능 구현 시 모달을 사용할 때가 많아서 모달이 열렸을 때 화면이 고정되는 훅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바웃 페이지 구현 시 스크롤 위치에 맞춰 이미지가 페이드인 되는 효과를 넣기 위해서 페이드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훅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능 사용 시마다 깜빡임이 많아서 이를 개선해 좀 더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팀원 전영우입니다. 제 발표 주제는 리덕스 툴킷, 리덕스 펄 시스템입니다. 제가 페이지들을 구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은 상태 관리였습니다. 리덕스를 라이브러리 없이 사용하다 보니 코드가 많아지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리덕스 툴킷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리덕스 툴킷은 리덕스를 만든 곳에서 공식적으로 효율적인 리덕스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툴킷입니다. 말 그대로 리덕스를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리덕스에서 공식 제공하는 개발 도구입니다. 기존의 리덕스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리덕스 스토어 구성이 복잡했습니다. 둘째,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많은 패키지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셋째, 반복적인 상용 코드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위 문제점들을 리덕스 툴킷을 사용하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덕스 툴킷을 활용하여 멤버 아이디, 어소리제이션, 유저네임, 이메일과 같은 상태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로그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마이 페이지에서는 회원의 이미지,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 닉네임, 이메일 등을 업데이트하여 화면의 동쪽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를 위해 상태를 적절히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저 정보를 스토어에 저장했을 때 직후에는 값이 확인됐지만 새로 고침을 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값이 사라지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고침을 해도 스토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리덕스 펄 시스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리덕스 펄 시스트는 리덕스에서 로컬 스토리지와 세션 스토리지에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리듀서를 업데이트하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덕스 펄 시스트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에 변화가 있더라도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리듀서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컬 스토리지와 세션 스토리지의 차이점은 브라우저 탭을 닫았을 때 데이터가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로컬 스토리지는 우리가 직접 삭제하기 전까지 데이터가 유지되지만 세션 스토리지는 브라우저 탭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제가 구현한 방식은 상태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여 새로 고침이나 페이지 이동 시에도 상태가 유지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베레스트 팀의 프론트 팀장 최승원입니다. 저는 웹페이지를 담당하였고 생겼던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웹페이지에 사용자 위치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용자 위치를 얻기 위해 지오로케이션 API를 사용하였으나 HTTP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제 원인을 찾은 결과 HTTPS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위치가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여 API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점이었습니다. HTTPS로 수정한 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받아온 위치에 카카오 API를 사용하여 맵을 불러오고 쓰레기통 마커를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에서 특히 쓰레기통의 마커와 사용자 위치 간의 거리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유클리드 거리 공식과 하버사인 공식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유클리드 거리 공식은 평면상의 거리를 계산하여 오차 범위가 큰 값을 얻을 수 있었고, 하버사인 공식은 공률을 고려한 연산으로 오차 범위가 작은 값을 얻을 수 있었지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며 사용자 편의성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이 주변 쓰레기통을 찾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해당 서비스에 적합한 도구와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빈파인더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능과 장점, 기술 수특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빈파인더는 쓰레기통을 버리고 싶은데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는 상황을 해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팀 에베레스트는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빈파인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팀원들의 발표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